네, 8번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우유와 관련된 제품을 얘기하겠죠. 우유, 제과제빵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입니다. 우유 속의 수분은 몇 프로? 네, 88%입니다. 예, 흰자와 똑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러면 100에서 수분 함량을 뺀 나머지가 고형물이라고 그랬죠? 고형질. 약 1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4%가 단백질 정도, 유지방 함량 3.65, 유당 함량 4.75, 혈분 함량 0.7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유 속에 수분이 많고 나머지는 단백질이 제일 많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탄수화물인 이당류, 유당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과 유지방이 비슷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우유의 비중은 1.030입니다. 자, 물의 비중이 1이죠. 다시 말해서 우유가 물보다 무겁습니다.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는데 물 속에 우유를 우유가 구름처럼 흘러 퍼져 내려오는 그런 광고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유의 pH는 약산성 6.6이 되겠습니다. 자, 우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고, 우유의 살균 요겁니다. 요거 뻔합니다. 나오는 데가. 자, 우유의 살균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저온 장시간 살균이 있고요. 고온 단시간 살균이 있고요. 초고온 순간 살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셔서 우유를 보시고 어떤 살균 방법으로 했나를 한번 뒷면에 확인하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저온 장시간 살균은 30분, 63도에서 65도에서 30분, 꽤 길죠. 고온 단시간 좀 높아, 72에서 75에서 15초. 초고온 아주 높아, 125에서 138에서 3, 4초? 3, 4초? 네, 초고온. 요 셋 중에 어떤 걸 해도 괜찮다. 요거 다 외워주세요. 요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거든 온도까지, 시간까지 외워주십시오. 자, 비중.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요것도 한번 외우고 가십니다. 그럼 이런 유제품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유 유제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시유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연유나 생크림 같은 농축우유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분유도 있겠고, 유장, 발효유, 치즈, 요런 게 유제품이 되겠습니다. 우유로 만든 거라는 얘기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보통 시유, 그 중에서 우리가 굳이 알고 싶다면 탈지분유, 지방 제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넣어서 만든 가공우유도 있겠죠. 초코우유, 딸 우유 이런 거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농축우유, 연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또 연유 요즘 또. 자, 이건 고용물 함량을 높인 겁니다. 수분을 날린 거죠. 연유라고 하는 것은 가당 연유와 무가당 연유가 있습니다. 우유에 가당이니까 설탕을 40% 섞어서 졸였다. 3분의 1로 얘기입니다. 무가당은 설탕 안 넣고 졸였다. 이런 얘기. 생크림. 여러분 생크림 시험 문제잖아요. 생크림은 유지방 함량이 18%인 이상 크림을 생크림이라고 합니다. 버터용 생크림, 휘핑용 생크림. 자, 휘핑용 생크림은 유지방 함량 35%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돼요. 일반 생크림과 휘핑용 생크림의 유지방 함량. 그 다음에 조리, 파스타나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생크림은 또 16%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계산 문제 아닌 계산 문제 나옵니다. 오버런.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오버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배우시느냐. 생크림이나 아이스크림 개조할 때 믹싱을 하면 이게 부피, 체중이 증가한단 말입니다. 양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때 오버런이 몇 %냐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올 것 같죠. 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cc의 생크림으로 150cc의 크림을 만들었다. 이게 부피가 늘어난 겁니다. 예, 당연히 이건 계산 안 해도 150%, 누가 봐도 50%. 근데 굳이 이걸 식으로 이제 제가 써보자면, 예? 네. 150에서 이제 100이 된 거잖아. 150에서 100이 된 거니까 100분의, 예. 150에서 100, 150에서 100. 50이죠? 100분의 50 곱하기 100 하면 50%다. 100분의 50 곱하기 100, 50%, 오버런 50%다. 요거 시험 문제 요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61페이지 오버런 계산 문제
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분유로 갑니다. 분유, 애기들 먹는 분유서부터 우리가 빵에 넣는 분유까지 다 있습니다. 분유는 수분을 증발해서 분말로 만든 거지요. 종류에는 전지, 탈지, 혼합 분유가 있습니다. 전지 분유, 그대로 건조시킨 게 전지, 지방 뺀 게 탈지, 혼합 분유는 이것저것 섞은 거. 자, 우리 빵에서는 탈지 분유를 사용 많이 하죠. 뭐 산패를 걱정하는 이유도 있는데 꼭 탈지 분유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유장 제품, 유장, 유청 제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우유 중에 가장 많이 함유되는 단백질이 뭐냐? 우유하면 카제인입니다. 우유하면 카제인. 무조건 우유하면 카제인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었다. 또는 카세인이라고도 합니다. 카세인. 자, 유장 제품은 뭐냐? 유장이라는 단어. 우유에서 유지방, 카제인을 분리하고 남은 제품을 우리가 유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유에서 유지방을 빼고 카제인을 빼서 우리가 뭘 만듭니까? 지방을 빼서 버터. 자, 우리 버터 만들죠. 카제인 빼서 뭘 만들죠? 치즈 만들죠. 그건 남은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유장이라고 합니다. 유장에는 수용성 뭐 이런 거 비타민이나 광물질 이런 게 좀 들어 있습니다. 자, 발효유. 이 밖에 젖산균을 넣어서 발효시킨 유산을 생성해서 만든 요구르트가 발효유가 대표적이죠. 요거 뭐 얼마든지 만들어 드시기 쉽죠. 그다음에 치즈 나왔습니다. 치즈. 우유나 유즙에 뭐 레닌, 단백질 응유효소, 응고효소, 레닌 나왔습니다. 효소입니다, 이거. 이것을 넣어서 카제인을 응고시키고 숙성시켜서 만든 것이 치즈입니다. 자, 치즈의 종류에는 자연 치즈와 가공 치즈가 있습니다. 자연 치즈에는 다시 경질 치즈, 반경질 치즈, 연질 치즈, 경도에 따라, 단단한 정도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경질 치즈, 1년 이상 숙성시킨 거, 반경질, 중간 되겠죠. 연질, 숙성을 시키지 않거나 숙성 시간이 짧은 치즈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느냐, 나올 수 있느냐, 다음 중 경질 치즈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연질 치즈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미쳐버립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건 그냥 지나갔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외워야지. 우리가 이제 좀 아는 거 있나 봅시다. 코티지 치즈, 네, 이런 거. 까망베르, 네, 이런 거. 크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크림 치즈, 이런 거 부드러운 크림 말고 크림 치즈, 까망, 코치지 치즈, 이런 거는 네, 좀 물렁물렁한 거네. 물렁물렁한 거. 경질 치즈, 딱딱한 겁니다. 우리 왜 치즈 왜 TV에서 이런 데 보면 딱딱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고다, 에다, 치즈, 체다, 이런 체다. 이런 딱딱한 겁니다. 딱딱한 거. 글씨가 두 자네. 경질은 이상하게. 오늘 처음 봤네. 그렇게 외울까요? 자, 가공 치즈. 요거는 이제 가공한 치즈죠. 일반 자연 치즈에다가 뭘 첨가하기도 하고, 일부러 그냥 억지로 만든 게 가공 치즈입니다. 자, 여기 풀어보기. 요거 나온 적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연질 치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질 치즈, 곰팡이와 세균으로 숙성시킨 치즈는 까맹베르입니다. 까맹베르. 요것이 연질 치즈, 곰팡이와 세균으로 숙성시킨 겁니다. 제빵에서 우유의 기능.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이거로만 말을 하나. 어마무시한 내용이 됩니다. 제빵에서 우유의 기능은 자, 하나씩 보시죠. 글루텐 강화로 반죽의 내구성을 높이고 오버 믹싱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오버 믹싱이 과하게 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가 글루텐을 또 강화시킨다. 이런 뜻도 있죠. 유당의 캐러멜화로 껍질색이 좋아진다. 유당으로 인해서 갈색 물질을 만들어서 네, 요것이 빵 색깔에 갈색을 들인다. 이게 메일야드 반응. 색깔과도 관계하는 우선 우유 식빵이 일반 식빵보다 색깔이 진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 봐서 아시죠? 우유 식빵이 훨씬 색깔이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스트에 생성된 향을 향시켜 풍미를 개선한다. 우유에 풍미 있잖아요. 풍미. 그죠? 풍미를 개선시킨다. 보수력이 있어서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다. 우유에 지방 들었잖아요. 지방 뭐 물에는 없는 거거든. 우유로 만족한 것보다 당연히 우유로 만든 게 더 촉촉하고 좀 노화도 느리죠.
자, 영양 강화. 말해 뭐래. 우유는 완전 단백질인데 완전 단백 영양 만점. 단맛. 여러분 우유 속에 유당. 감미도 얼마죠? 16.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물보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6 정도면은 네, 단맛이 있죠. 우유로 만든 게 훨씬. 우유의 요 제빵에서였어요. 앞에서 문제를 잘 지정해 줄 때 밑줄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우유였습니다. 9번 계란. 야, 계란입니다. 계란. 정말 이건 중요한 재료입니다. 계란 없이 어떻게 뭘 디저트를 만들 수 있을까? 계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볼게요. 우유도 마찬가지였지만 계란 시험 문제 무궁무진합니다. 계란 계산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자, 계란. 계란 설명 뭐 할까요, 제가? 요거 하나 해 줄게요. 계란. 뭐가 없다? 비타민 C를 제외했다. 비타민이 좀 없어요. 비타민 C가 없어요. 계란 완전 식품인데 네, 비타민 U는 좀 없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무기질이며 뭐 인이며 철이며 계란은 진짜 거의 완전 식품입니다. 자, 계란의 구성 보시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계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느낌, 필이 딱 꽂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보면서 계산 문제를 막 만들고 싶다. 막 질문하고 싶다. 계산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막 생기시지 않으시죠? 자, 계란의 구성 보시죠. 계란은 별난하면 뭡니까? 전체 계란이고 노른자, 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란의 수분 함량을 물어보네요. 수분 함량. 수분 함량은 설마 껍질에 수분이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껍질을 뺀 전란, 껍질을 깬 상태에서 전란. 다시 말해 노른자, 흰자가 합쳐진 상태에서의 전란의 수분 함량은 몇 프로? 25%. 노른자만 먹었을 때 수분 몇 프로? 50%. 흰자만 먹었을 때 수분 몇 프로? 88%. 아하! 요거 가지고 얼마든지 계산 문제 만들 수 있겠네. 자, 계란의 구성부터 볼까요? 계란은 껍질이 있고 노른자가 있고 흰자 이 세 개로 합쳐진 게 계란이잖아요. 그러면 껍질은 10%, 노른자는 30%, 흰자는 60%.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계란 60g 짜리 계란을 특란을 우리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죠. 60g 짜리 계란에서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미리 풀어주고 갈게요. 껍질은 10%니까 10g이 아닙니다. 10g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6g입니다. 10%니까 껍질. 그다음에 노른자는 네? 30%니까 18g입니다. 자, 흰자는 60%니까 36입니다. 이 더블입니다. 노른자의 더블. 자, 요렇게 해서 이 껍질을 뺀 나머지 먹을 수 있는 가식 부분은 54g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빵 빵 만들 때 맨날 계란 몇 개 써요? 계란 몇 개 써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이게 특란이면 나누기 54를 해가지고 계산해서 좀 알아서 좀 하세요. 자, 계란 먹을 수 있는 부분 54g 껍질은 절대 먹지 않죠. 자, 요거 알고 계란 성분으로 가겠습니다. 계란은 다시 전란, 노른자, 흰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전란에는 요거 수업때 계속 나옵니다. 요거 수분 함량이 75니까 고용질 함량은 당연히 25%죠. 그죠? 노른자, 흰자 합쳐진 거. 전란, 계란, 달걀 이런 말로 나옵니다. 전란, 계란, 달걀 어떤 말도 다 똑같은 겁니다. 노른자는 전란의 30%. 아까 했는데 뭐 또 나와. 자, 수분 함량과 고용질 함량이 각각 50%죠. 수분이 50이니까 고용질도 50%죠. 이 안에는 단백질, 지방, 광물질, 포도당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특히 레시틴 나왔습니다. 레시틴. 노른자 속의 레시틴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유화 역할을 하는. 얘는 친유성이죠. 얘는 기름하고 아주 친해. 얘하고 식용유하고 만나서 뭐 만들죠? 예, 마요네즈. 메요네즈 만들잖아요. 메요네즈. 제가 외국 사람 앞에서 마요네즈 이랬다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메요? 이렇게 알아듣더라고. 메요? 이래야 알아들어. 그래서 마요네즈 만들 때 노른자와 식용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트리글리세리드, 인지질, 콜레스테롤, 캐로틴, 뭐 이런 게 뭐 엄청 들었습니다. 노른자. 자, 흰자에 뭐가 들었을까요? 전란의 60%인데 거의 88. 이거 많이 본 숫자죠. 이거 우유에 들었잖아요. 우유에 88%. 그럼 당연히 100에서 뺐으니까 고용질 함량은 12%. 자, 흰자 속에 들어있는 콘알부민, 오브알부민, 오뮤코이드, 아비딘. 천천히 읽어줄게요. 콘알부민, 오브알부민,
오보뮤코이드, 아비딘. 이거 단백질 이름이에요, 다. 여러분 이거 이따 공부해야 됩니다. 자, 껍질. 요거는 뭐 굳이 뭐 우리가 껍질에 대해서 뭐 알 건 없는데 요거 알아야 됩니다. 요거. 세균 침입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계란에서. 세균 침입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껍질에서 발생할 수 있다. 껍질에서. 자, 요거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핵심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흰자 300을 얻으려고 합니다. 껍질 포함 60g. 이거 또 나왔네. 그러면 60g에서 60%가 흰자잖아요. 흰자. 36g이 들었다고 아까 제가 써드렸죠? 그러면 300 나누기 36이면 8.3이잖아요. 이게 8.3이 됐건 8.1이 됐건 무조건 올립니다. 올림. 그래서 9개를 쓴다. 하나 더 나왔네. 문제를 2개나 나눴네요. 계란, 전란 1kg이 필요할 때 껍질 포함 60g 몇 개 제가 먹을 수 있는 껍질 먹지 않잖아요. 몇으로 나눕니까? 54로 나눠야지. 1kg 나누기 54, 18.5니까 9개. 네, 이런 문제 나오면 간단하게 맞춰주세요. 심플하게. 자, 요거 흰자 단백질 요즘 들어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골고루 나옵니다. 아주 그냥 야무지게 나옵니다. 코알부민 약 15% 함유되어 있습니다. 15%. 많기는 오브알부민이 제일 많아요. 오브알부민이 제일 많이 들었는데 흰자 단백질 중에 흰자 단백질 중에 오브가 제일 많이 들었는데 일단 콘알부민은 15% 들었고 철과의 결합 능력이 강해서 미생물에 이용하지 못하는 항세균 물질이다. 미생물의 접근을 막는 물질이다. 콘알부민 진짜 좋은 거다. 그죠? 오브알부민 많기는 제일 많이 들었어. 54% 들었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었다. 오보 뮤코이드는 효소 트립신의 활동 억제제로 사용한다. 아비딘 이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문제가 콘알부민도 나왔고 오브도 나왔고 오보뮤코이드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비딘도 나왔습니다. 아비딘 B자 여기잖아.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고 대사 및 성장에 필연적인 보효소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아비딘입니다. 아비딘. 자, 그 다음 페이지. 계란의 구성비의 화학적 조성. 이거 또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란의 구성비 화학적 조성. 껍질은 10%, 전란은 90%인데 껍질에 뺀 거니까 노른자는 30%, 흰자는 60%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분 함량이 전란이 75%니까 고용질 함량 25%. 이거 이제 이해하시죠? 노른자 속에 수분 함량이 50%니까 고용분도 50%고. 흰자 속에 수분 함량이 88%니까 고용질 함량 12%라는 얘기죠. 자, 단백질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노른자가 제일 많아요. 지방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네, 노른자가 제일 여기도 많네요. 그 다음에 네, 당은 어디가 많나요? 네, 이건 흰자가 많네요. 해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전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란의 기능 보시겠습니다. 계란의 기능. 요게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계란의 기능. 요게 안 나오면 왜 안 나갈지 싶어요. 시험 문제에서. 자, 농후화제. 아, 이름 되게 어렵다. 농후화제. 그냥 결합제다. 그냥 결합제다. 결합시켜주는. 왜 우리가 하다못해 그 동그랑땡 만들 때도 끈적끈적하게 뭔가 밀가루를 묻혀서 이게 결합시켜주는 덩어리를 이렇게 뭔가 뭉칠 때, 뭐 동그랑땡 고기를 이렇게 뭉칠 때 이럴 때도 계란을 넣어서 이렇게 뭉치게 해주는 역할. 이게 농후화제, 결합제라는 뜻입니다. 가열에 의해서 응고되어 제품을 되직하게 한다. 자, 제품에서 농후화제, 결합제 역할을 알 수 있는 제품이 뭐냐? 시험 문제 뭐 당연히 나오죠. 커스터드 크림과 푸딩입니다. 다음 중 커스터드 크림에 사용된 계란의 기능이 뭐냐? 농후화제, 결합제 역할입니다. 자, 유화제. 노른자에 들어있는 아까 뭐였죠? 인지질인 레시틴. 노른자 속에 인지질 레시틴이 기름과 물에 유화제 역할을 한다고 아까 메요에 설명했죠. 메요에서. 그래서 레시틴이 노른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유화제 역할을 해서 물과 기름의 서로 분리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유화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노른자 속에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하는 거다. 다시 말해 노른자는 유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팽창제. 신자 단백질에 거품을 형성한다. 우리 이거 뭐예요? 뭐 머랭 쿠키에
뭐 하다못해 카스테라, 스펀지, 엔젤 푸드, 롤케이크, 계란 거품 내는 모든 게 다 이 팽창제 역할을 한다. 이런 기능이죠. 거품이 내면 거품이 나잖아요. 그렇죠? 거품을 꺼뜨리지 않고 잘 섞어서 구우면 그 열팽창하면서 볼륨 있는 카스테라 부드러운 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계란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까지 기억하십시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 난황계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난황계수 신선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선도. 당연히 노른자를 계란을 깼을 때 노른자가 오똑 선 게 신선한 거겠지요. 그래서 0.361에서 0.442 정도가 이거 재는 거는 인제 터트려 가지고 최대 직경 이제 높이를 최대 직경으로 나눈 값이다. 이게 난황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선한 계란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아주 상식적인 문제 같지만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이 문제. 잘 나오고. 일단 광택이 없어야 돼. 광택이 뺀질뺀질뺀질하면 오래된 겁니다. 또 표현이 거칠어야 됩니다. 좋은 계란, 신선한 계란. 6% 10%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아야 돼요. 뜨면 안 돼. 흔들어서 소리가 나면 안 돼. 등불에 비쳤을 때 밝게 보이고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깨지면 안 돼. 자, 난황계수는 요 정도가 좀. 자, 신선한 계란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